지지부진했던 은평구의회 구의원 해외 연수 관련 규칙 개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구의회 내부에서 구의원 해외 연수를 폐지하거나 개선하자는 주장이 나온 지 10개월 만입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이 개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개정안 통과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무 국외 출장을 심사하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며 주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구의원 2명과 각 업계에 1명씩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은평구가 안전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대상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600여 가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은평입니다. 구의원들의 해외 연수에 대한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시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습니다. 은평구에선 한 초선 의원이 해외 연수 폐지를 주장하면서 현행 해외 연수 규칙안을 뜯어 고치겠다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는데요. 의원들 간 해외 연수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갈리고 또 개정 규칙안에 대한 신경전을 벌이면서 규칙 개정에 대한 말만 나오고 지지부진했습니다. 관련 내용 헬로티비 뉴스에서도 계속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은평구의회 임시회에선 구의회 해외 연수 규칙 개정 논란에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성혜 기자입니다. 은평구의회 공무 국외여행 개정 규칙안입니다. 규칙 개정의 주요 내용은 심사위원회 구성 변경입니다. 공무 국외 출장 심사위원은 7명, 구의원은 2명에서 1명으로 줄이고 나머지 6명은 교육과 법조, 언론,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위원으로 꾸리도록 했습니다. 심사위원 선정은 의장 추천에서 공개 모집으로 바꿨습니다. 셀프 심사 여지를 없애고 심사위원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지방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을 심사하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며 주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객관적인 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칙안에는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를 환수하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출장 계획서는 출국 3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귀국 후에는 출장 보고서를 작성해 15일 이내에 제출하고 60일 안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공무 국외 출장의 사후관리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양기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무 국외여행 개정 규칙안은 상임위까지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 의원이 이의를 제기해 최종 통과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진애 의원은 운영위원회 안건 심사에 참석해 개정 규칙안의 공무 국외 출장 심사위원 구성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떻게 인원 배분을 할 건지 6명을 4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한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구의원 2명과 각 업계에 1명씩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개 모집을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충족하는 그런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올지 아니면 한 단체에서 전부 지원을 했을 시에는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것도 좀 더 심도 깊게 봐야 할 것 같고요. 은평구의 의원 19명 전체가 찬성한 공동 발의로 가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표 발의 없이 은평구 구의 의원들 전체적으로 공동 발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19명의 의원들의 의견이 하나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된 규칙안은 26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은평구의 내부에서 구의원 해외 연수를 폐지하거나 규칙안을 고치자는 주장이 나온 지 10개월. 말만 무성했던 은평구의회 공무 국외 출장 개정 규칙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이달은 장애인 고용 촉진 강조 기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장애인들은 취업해도 비정규직이나 차별, 그리고 낮은 임금 수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일하면서도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건데 실제 지역 발달장애인 근로자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이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적장애 3급인 31살 정훈남 씨. 지난해부터 인천의 한 주민센터에서 1년 계약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정 씨는 어렵게 취업해도 매년 새로운 일자리를 또다시 찾아야 하는 게 큰 걱정거리입니다. 계약직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계약직이다 보니까는 만약에 면접 봐서 떨어지면 또 다른 데 또 알아봐야 되고 그게 또 시간이 또 오래 걸리니까. 또 다른 발달 장애인인 20대 오지현 씨는 장애인 자활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식당, 요양원 등에서 비장애인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매달 받은 급여는 80만 원 수준. 비장애인 급여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 결국 4번이나 자리를 옮긴 다음에야 비로소 지금의 직장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장애라는 이유로 그 회식 자리도 안 껴주고 저희 같은 경우에 아예 배제하시고 적금을 아무리 들어도 저희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남지 않으니까. 고생 끝에 취업해도 일터에서 숱한 차별을 겪었다고 말하는 장애인 근로자들. 평균 임금은 180여만 원으로 같은 기간 250여만 원을 받는 전체 임금 근로자보다 70만 원가량이 낮습니다. 장애로 근로 능력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최저임금법 적용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최선의 복지는 취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달장애인 취업처가 워낙 많지도 않지만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사회에 참여해서 사실 수 있도록 전국 발달장애인은 모두 23만여 명. 일하는 장애인은 늘어가지만 이들이 진정한 사회 구성원이 되는 길은 여전히 험난하기만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은평구가 안전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안전점검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홀몸 노인 등 취약계층 600여 가구입니다. 안전점검을 원하는 가구는 다음 달 15일까지 동주민센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점검 대상에 선정되면 안전복지 컨설팅단이 방문해 전기와 가스 등 재난 발생 가능성이 있는 노후 생활시설을 점검합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기탁 행사가 20일 은평소방서에서 열렸습니다. 기탁식에는 사회복지인덕원, CJ 대한통운건설 등 지역 내 6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전달된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510세트입니다. 은평소방서는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해 기탁받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근 5년간 은평구에서 발생한 화재 1,032건 중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20%에 달하는 206건입니다. 신봉규 은평구 의원이 서울시 제로페이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신 의원은 23일 열린 제26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공무원들의 복지 포인트 일부를 제로페이로 결제하도록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의원은 대부분의 공무원이 복지 포인트 제로페이 의무 결제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제로페이에 관해 많은 공무원들이 부담을 느끼고 또한 복지 포인트를 서울시 제로페이로 사용하게 한 것에 대해 표출할 수 없는 불만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 제로페이가 기존의 결제 방식보다 월등히 편하고 이익이 된다면 강제하지 않아도 수요는 자연스럽게 많아질 것입니다. 은평구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지원합니다. 우울증이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주민들에게 심리 검사와 상담, 마음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계연 응암보건지소 주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은평구 심리지원센터 다독임이 운영된 지 6년이 이제 지났는데요. 아직 주민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은평구 심리지원센터 다독임은 지역 주민의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예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울감, 스트레스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심리평가 및 상담,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네. 식면 존중,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자살 예방, 지킴이 양성 등 정서장애를 예방하고 마음 건강을 돌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또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이용하면 될까요?
네, 우선 심리평가 및 상담 서비스가 있습니다. 전문 상담가와 1대1 심층 상담으로 이루어지고 한 회기에 50분씩 진행됩니다. 개인이나 부부, 가족 상담도 가능하고 네.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여러 여건상 센터로 내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저희가 집이나 학교, 기관으로 방문을 드리기도 하고요. 또 부부나 가족, 의사소통을 위한 비폭력 대화 교육, 그리고 아동 분노 조절을 위한 놀이치료 등 다양한 마음치유 프로그램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우울이나 치매 완화를 위한 경두개 자기자극 치료, 아동 청소년의 집중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은평구 주민이시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고 응암지소 심리지원센터로 내방하시거나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이 밖에 행복 찾는 파랑새 모임이라는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건 어떤 모임이죠? 우울 재발을 예방하고 마음 면역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 지지 모임입니다. 네. 우울은 마음의 감기라고 할 만큼 누구나 겪을 수 있고 쉽게 마주칠 수 있는 증상입니다. 살다가 스트레스 사건을 겪게 되면 우울해지는 게 당연하고요. 하지만 감기 증상을 가볍게 앓고 금방 회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심하게 앓고 오랫동안 회복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외부의 스트레스 사건을 막을 수는 없지만 마음 면역력을 키워놓는다면 우울 증상을 겪을 때 가볍게 지나가면서 수월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거든요. 마음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 이해가 중요한데 자신의 성향, 욕구, 장단점 등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혼자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 타인의 시선을 통해 거울처럼 비춰진 내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지 모임이 필요합니다. 네. 이 파랑새 모임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에 응암지소 5층 카페 정원에서 열리는데요. 5명에서 10명 사이에 소수 인원이 모이게 되고요. 연말까지 계속 이어지는 모임입니다. 이게 개방형 모임이라서 중간에 참여도 가능하니까 전화로 신청하셔도 되고, 그리고 사전 면담을 거쳐서 모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계연 응암보건지소 주무관이었습니다. 인터넷 강의는 편의성 때문에 많이 이용하실 텐데요. 그런데 중도 해지했을 때 환불을 해주지 않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리포트 함께 보시죠. 경기도에 사는 김모 씨는 지난해 6월 중학생 딸을 위해 한 인터넷 교육 업체에서 1년 동안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는 222만 원짜리 상품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약 사항이었던 수업 진행 상태 안내 서비스 등이 제공되지 않아 6달 뒤 계약 해지를 요청했지만 업체는 위약금이 발생해 환불해줄 금액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내가 수업받은 6개월하고 사은품 값 해가지고 200만 원이요. 근데 할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계약을 했는데 할인을 받았으니 원래 정찰 가격으로 이거를 6개월 공부한 거를 계산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터넷 교육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는 1,744건. 그중에서도 특히 김 씨처럼 6개월 이상 장기 이용 계약에서 발생한 피해가 전체의 80%를 차지했습니다. 또 지난해 피해 구제 접수 건을 분석해보니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72%로 가장 많았습니다. 소비자 분쟁 기준에는 이처럼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환불하게 돼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3개월, 6개월씩 소비자가 계약 체결하고 중도 해지했을 경우에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서 이용하고 남은 잔여 일수에 따라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인터넷 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때 계약 기간이나 서비스 내용, 위약금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TBS 문숙희입니다.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주민 참여를 늘리는 방향으로 업그레이드됩니다. 시민들이 직접 어려운 이웃을 찾아 동주민센터와 연결하고 마을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골목회의가 활성화되는 건데요. 관련 보도 함께 보시죠.
서울 용산구 청파노인복지센터 담장 옆에는 지난 2016년 크고 작은 화단 10여 개가 자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담장 옆에 생활 쓰레기가 무단 투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이 수차례 회의한 결과입니다. 엉망이었죠. 근데 지금은 해하고 너무 좋아요. 깨끗하고 우리가 또 한 달에 한 번씩 또 청소하잖아요. 서울시는 올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차동 2.0 시대를 열며 더 많은 시민이 마을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서울시가 지난 2015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으로 동주민센터가 시민을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올해부터는 특히 기존에 구축된 공적 안전망에 더해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이달부터 시민이 직접 어려운 이웃을 찾아 동주민센터와 연결하는 활동인 시민찾동이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누구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울시민카드를 통해 가입할 수 있고 참여자에게는 시민찾동이 신분증과 극장 할인 등의 각종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주민회의를 신청하면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인 골목회의도 진행됩니다. 위기 가정을 찾아가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돌봄 매니저 사업은 성동과 노원, 은평, 마포, 강서구 등 5개 자치구에 시범 운영됩니다. 지난해 25개 자치구로 확대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오는 7월에 서울 시내 424개 모든 동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TBS 01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재난방송에 수어 통역을 도입하는 방송통신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강원 산불 당시 재난방송에 수어 통역이나 화면 해설이 없어 장애인들이 재난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의원은 또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대피소에도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해 휠체어 경사면과 점자블록, 시각 경보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은평구가 다음 달부터 지역의 숨은 고수들과 서로 재능과 노하우를 나누는 숨은 고수교실 저녁반을 운영합니다. 구는 지난달부터 주로 낮 시간대에 숨은 고수교실을 운영해 왔는데요. 퇴근 후 직장인들을 위한 저녁반을 추가로 개설했습니다. 저녁반은 은평구 평생학습관에서 어학과 공예, 건강 등 총 3개 분야의 12개 프로그램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작년 고독사 5명 중 1명은 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천갑 김승희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 현황을 살펴보면 작년도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는 총 483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21%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년 대비 80% 증가한 수치인데요. 유형별로는 지체장애가 175명으로 가장 많았고 뇌병변 장애와 정신장애가 뒤를 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장애인의 무연고사 급증에 대한 원인 분석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은평구 응암삼동 다래마을이 서울형 도시재생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도시재생 지역으로 선정된 응암삼동 다래마을에는 올해부터 5년간 사업비 100억 원이 투입됩니다. 다래마을은 저층 주거지와 대림시장 등 골목 상권이 혼재된 지역으로 도시재생을 통한 주민 공동체와 골목 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도시재생은 환경 개선뿐 아니라 문화적, 사회적 측면까지 고려해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입니다. 은평구는 응암삼동 다래마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전담 조직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원 산불 피해자들을 위해 소중한 성금을 보내주신 기탁자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